자, 그럼 요 그림 하나를 가지고 합의법칙, 고유법칙을 각각 구별해서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면 연속돼서 발생되는 경우랑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럼 합의법칙과 고유법칙을 정리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아까는 합의법칙의 경우 분명 응용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뒷부분에선 고유법칙에 응용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여기 순열이라고 하고 매우 중요하니까 암기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고배법칙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배법칙 응용이로서 순열은 무슨 뜻을 갖느냐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5명 중 3명을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럼 A, B, C, D라는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을 세워요. 다음엔 4명 중에 1명을 세우고요. 다음엔 3명 중에 1명을 세웁니다. 자, 이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되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60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사람이 FG까지 7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7명 중에서 이번엔 4명을 줄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7명 중에 하나를 뽑고 그 사람을 제외시키면 6명 중에 하나, 그 사람을 제외시키면 5명 중에 하나, 그 사람을 제외시키면 4명 중에 하나. 그러면 20 곱하기 6 하면 120 곱하기 7이니까 이거 다 곱해주면 정답은 840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곱해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한 응용이다 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를 순열을 예시로 듭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NPR로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중에서 3명을 고릅니다. 5가지? 5명. 자, 밑에 경우는 7명 중에서 4명을 고른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그럼 NPR이라는 건 뭘다? n명 중에서 r명을 끄집어내서 일렬로 세운다 라는 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했던 과정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7이 여기에 도착하고요. 여기는 5가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됐죠? 다음에 여기 개수가 3개예요. 여기 개수가 4개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3개는 여기서부터 탄생된 거고요. 여기 있는 4개는 여기서부터 탄생된 겁니다. 자, 그럼 NPR이라는 걸 만약에 계산을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곱해서 몇 개를 곱하는 거면 r개를 곱하는 경우를 우리가 NPR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NPR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NPR을 계산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면 자, 대표적인 예로서 7P4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맨 앞에 7이라는 숫자가 도착하고 여기 있는 4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4개의 숫자로 존재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다른 방식으로도 써보게 된다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는 똑같은데 요 뒤에다가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마저도 곱하고 추가적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없던 숫자를 곱한 만큼 나누면 결국엔 위에 있는 빨간색 글씨랑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르륵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 7에서부터 1까지 나열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글로 쓰면 팩토리얼입니다. 자, 검정색으로 쓸게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할 때 보면 팩토리알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확한 명칭을 알기 위해서 영어로 써주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영어는 잘 못 쓰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알고 있긴 해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살짝 틀릴 수도 있어서 영어는 생략하고 그냥 한글로만 팩토리얼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7부터 주르륵 내려오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7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고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3팩토리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이 5P3을 가지고 다시 한번 쓰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분명 위에 정답은 5, 4, 3이었죠? 그럼 여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눴다라고 말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써놓으면 뭔가 좀 보이기를 자, 요 3이라는 숫자, 요 4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 요 분모에 있는 3팩토리얼이라는 건 7에서 4를 빼갖고 탄생된 숫자구나.
자, 여기 있는 2라는 숫자는 5에서 3을 빼서 탄생된 숫자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게 되냐면 자, NPR이라는 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에서 요게 r개가 있는 경우가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만약에 두 번째로 또 계산을 하시려면 n 팩토리얼로 주르륵 나열시켜 놓고 분모에는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해서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계산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그럼 밑에 방식은 왜 있는 거죠? 라고 하면 밑에 방식은 나중에 뒷부분에 조합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부분 조합 들어갔을 때 요 지금 파란색으로 쓴 글씨,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접근될 건데요. 그건 이따가 나중에 뒷부분 가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 가지 순열로서 이제 순열이라는 게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는다, 혹은 사람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놓는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고 싶다라면 이제부터 원순열이라는 걸로 접근을 해서 이제 새로운 순열 중에 하나로 접근을 할 건데, 자, 원순열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n-1 팩토리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 요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생각을 하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원순열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끝이 없는 사막 위에서, 그리고 원과 그리고 그 안에 의자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런 전제를 놓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그려서 이렇게 자리를 4개를 놓으면 여러분들 눈에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고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원순열의 전제 조건에 어긋나요. 자, 원순열이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달기를 사막 위에서 굉장히 넓은 사막 위에서 테이블이 놓여있고 거기에 이제 의자가 놓여있다 해서 굉장히 넓은 사막, 바꿔 말하면 동서남북에 구별이 되지 않는 사막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라는 구별이 전혀 되지 않는 그곳에 테이블이 놓여있고 의자가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가 없으면 엄연히 동서남북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기준이 발생돼요. 그럼 기준이 발생되면 원순열에 그 계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순열이란 건 동서남북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엄청나게 넓은 사막 위에 원과 그리고 테이블과 거기에 이제 의자가 놓여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A, B, C, D라는 4명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A, B, C, D라는 사람을 앉혔을 때 요렇게 앉히는 경우의 수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앉히는 경우의 수가 같은 거죠. 옆으로 한 칸씩 움직였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막 위에서 동서남북이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요 경우도 같은 경우죠. 여기 A, B, C, D인 경우도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A, B, C, D인 경우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맨 처음에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순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앉혀놓으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인데 그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나눴을 때 4가지가 같은 경우가 되니까 3팩토리얼이 정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요 4로 나눈다는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6이라는 숫자를 1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혹시나 6 빼기 5는 1입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6으로 나누면 1이 돼요. 자, 자기 자신의 개수로 나누는다 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뭔가 숫자를 1로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원래는 빙글빙글 돌리지 않는다면 4팩토리얼로 해서 원래는 24가지가 될 거예요. 됐죠? 근데 그 24가지 중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4가지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4가지가 같은 경우의 수는 우리가 한 가지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은 뺄셈이 아니라 나눗셈입니다. 뭐를? 자기 자신의 숫자로. 즉 4가지가 같기 때문에 4가지를 한 가지로 만드는 방법은 4로 나눠서 우리가 3팩토리얼이라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말했던 숫자 그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 나눈다라는 건 나중에 뒷부분에서도 이따 조합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니까요. 자기 자신의 개수만큼 숫자로 나눠주면 한 가지가 된다. 요거 한번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원순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 일단 앉히세요.
앉히고 나서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이렇게 6개가 있을 때, 사람이 6명이 있을 때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원래 일단 앉혀놓고요, 빙글빙글 돌려서 같은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으니까 정답은 5팩토리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식 n팩토리얼로 일단 n명을 앉혀놓고 n개로 n가지를 빙글빙글 돌릴 수 있습니다 해서 나누니까 n-1팩토리얼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제 앞에 한 5분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5분이 있는데, 제가 교탁위에 돈을 깔아 놓을게요. 교탁위에. 그래서 교탁위에 돈을 제가 1,000원짜리 5장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지폐 돈 가져가 보세요. 5개의 지폐가 놓여있는데 돈 한 장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지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죠. 5가지 아닙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제 앞에 5분의 사람이 앉아있고, 제가 교탁위에 돈을 깔아놨어요. 1,000원짜리를 5장을. 그래서 1,000원짜리 5장 깔아놓고 첫 번째 분한테 일어나서 돈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 1,000원짜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왜냐면 다 똑같은 돈이니까. 자, 그럼 만약에 사람이 A, B, C, D, E, F까지 해서 6명의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첫 번째 사람한테 의자에 가서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이 A든 B든 C든 D든 E든 F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 맨 처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일어나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의자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6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왜냐면 제가 아까 전제를 깔기를 사막 위에 동서남북이 구별이 되지 않는 곳에 원형 테이블이 있으면 거기에 의자가 놓여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나오든 간에 첫 번째 사람한테 의자에 앉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려면 6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 A가 앉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A가 앉는 순간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누군가는 A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A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가 싫은 사람은 A랑 가까이 앉기 싫고, A를 좋아하는 사람은 A랑 가까이 앉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발생되죠. 왜? A가 앉는 순간부터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변에 앉는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앉고 싶다, 가까이 앉기 싫다 해서 나머지 5자리는 그때부터는 기준이 발생되고, 기준이 있다는 건 순서가 발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5사람들이 일렬이 아니라 원형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그때는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팩토리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원순열이라는 걸 6팩토리얼을 6으로 나눠서 5팩토리얼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일단 앉혀놓고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그 크기만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한 방식으로 일단 앉으세요 라고 하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원순열은 전제 조건이 사막 위에 있는 원형 테이블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대표적인 예시 문제로 91페이지 234번 한번 맛배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남자 5명과 여자 5명이 함께 식당을 갔다고 합니다. 자리가 10개 있는 원탁에 앉는다고 할 때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단 여자들은 남자 사이에 앉는다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일정한 간격으로 하고 싶은데 살짝 일정한 간격을 못했네요. 자, 여자는 남자 사이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의자를 이렇게 주르륵 다 동그라미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삼각형의 남자부터 앉힐게요. 삼각형의 남자부터 앉히면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팩토리얼이죠. 남자들이 앉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럼 남자가 앉는 순간부터 기준이 생겼다 안 생겼다? 기준이 생겼습니다. 자,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여자들이 앉을 땐 5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24가지 곱하기 120가지니까 정답은 120을 24로 곱해볼게요. 40, 428, 482, 0, 24, 2880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